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 코로나 상황부터 좀 봐야겠어요. 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최다 기록을 경신합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1,681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이미 이게 역대 최대치죠. 여기에 자정까지 합하면 1,800명은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비수도권 확산세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릉을 거리두기 4단계로 막으니까 속초 해수욕장으로 피서객이 몰렸답니다. 곳곳에서 이런 식의 연쇄 풍선 효과가 속출하는 모습인데요. 네. 전파력 강한 델타 변이 본격 확산으로 감염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가철하고 맞물리는 게 지금 영향이 확실히 있는 거죠. 예, 확실히 영향이 지금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어젯밤엔 만 50에서 52세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네. 다만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또 먹통에 접속 지연까지 또 빚어졌습니다. 포기했다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네. 오늘부터는 50대 접종 대상자 모두에게 추가 예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하나하나 보죠. 김준일 기자. 예. 오늘 이렇게 되면은 1,800명대 안팎이 될 걸로 예상됩니까? 오늘 발표될 수치? 예, 뭐 1,700명대 후반대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된 걸로 그래요? 좀 이제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도 그런데 비수도권은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단은 비수도권에서 500명이 넘었거든요. 이게 처음이에요. 아, 수도권 빼고 500명 넘는 게 처음이에요? 예. 하루에 이렇게 나온 게 500명이 넘은 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비중도 31%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고요. 계속 이제 증가하는 추세고. 그리고 경기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지금 최다 확진자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숫자도 경기, 인천도 그러니까 수도권도 만만치 않다라는 네. 거고.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 광운대 아이스하키 팀이 거기서 연습을 했는데 31명이 집단 감염이 됐어요. 총 누적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문제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누그러질 것이냐라는 거예요. 더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무게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김광일 기자. 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백신 빨리빨리 맞아야 하는데 뭐 물량이 아주 충분하진 않지만 되는 대로 차근차근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 사이트가 열었다 하면 먹통이에요. 네. 어제 제 주변에는 1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드디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중간에 에러가 나서 날아갔다. 다시 접속했더니 30만 명이나 대기 중이라고 떠서 에휴 모르겠다고 포기했다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처음이면 이해하겠는데 지금 몇 번째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연령대를 쪼개서 예약 받고 있는데도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글쎄요. 물론 초기 문 열자마자 사람들이 아주 엄청 몰리는 건 압니다만 민간 업체가 했어도 민간 기업이 했어도 이렇게 했을까? 솔직히 그 얘기는 좀 해요. 더군다나 당장의 어떤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게 더 우려할 대목인 것 네. 같아요. 방역 당국에서도 지금 이걸 포털 사이트나 SNS로 우회하는 방안들 뚜렷한 답이 없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당장 오늘부터 또 이제 그 50대 접종 대상자 모두한테 이제 다시 한번 추가 예약 기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네. 오늘도 또 이런 대란이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 열자마자 초기에 항상 이러는 거죠. 초기에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도 초기에 그랬다가 이제 안 되겠으니까 당국에서 그 사이트를 잠깐 이제 내렸어요. 그러니까 폐쇄했어요? 폐쇄했다가 다시 9시 반쯤에 열었는데 네. 그 이후에도 또 대기자가 몰리면서 이제 접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네.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새벽 되면서 새벽에는 원활하게 돌아갔다고 하는데 문 열자마자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는 지금 한두 번이 아닌 상황.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청해부대 승조원들은 어젯밤에 도착을 했죠. 예. 예, 했습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또 일부 심한 경우는 입원도 하고 이런 상태. 잠시 후에 국방부 차관 연결해서 이 청해부대 얘기는 좀 자세하게 짚어보죠. 두 번째로 갑니다. 주 120시간 대구 밀란 윤석열 어디까지 가나.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노동정책 관련 입장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주 52시간 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한 건데요.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일주일에 120시간 근무라니 격앙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당장 여권에서는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그렇게는 안 한다며 노동인권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20시간은요. 일주일 내내 출근해도 하루 17시간 이상 일해야 채울 수 있거든요. 네.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총장은 업종별로 예외 조항을 두자는 거였는데 진위가 왜곡됐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요게 지금 보니까 120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어떤 IT 업종, 스타트업 기업의 얘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맥락을 봐야지 왜 똑 따가지고 이걸 가지고 왜곡하느냐, 이게 지금 윤 전 총장 측의 입장인 거죠. 네, 그렇게 해명했고요. 근데 이제 설화는 어제도 또 계속됐는데요. 윤 전 총장은 대구에서 의료진을 격려하던 중 코로나19 초기 확산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으면 밀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지층을 잡으려다가 다른 지역을 또 깎아내린 부적절한 발언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렇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쪽은 어때요? 아빠 찬스 논란이 좀 따라붙고 있는데요. 네. 둘째 딸한테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임대했다는 의혹이 있었죠. 어젯밤에는 이제 큰딸도 부모에게 4억 원을 빌려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투톱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경우 날 세운 공방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김준일 기자, 예. 윤석열 전 총장 발언과 관련된 논란이 연이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일단 좀 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법, 전략, 인식 이게 지금 다 문제다. 윤석열 전 총장의 화법은 뭐냐면은 네. 직설적 화법이 원래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막 달변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이 이제 봤던 거는 청문회장에서 네. 이를테면은 뭐 예전에 뭐 이제 전에는 안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그것도 것들이라든지. 있고 그 전에 이제 뭐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네, 네. 뭐 그런 한 포인트가 이렇게 주목을 받은 거지 이분이 뭐 굉장히 뭐 장시간 동안 말하는 게 이제 언론에 노출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리스크가 좀 커졌다라는 건데 이 직설적 화법이 이제 정치적 화법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해석으로 죄송합니다. 해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들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120시간 뭐 대구 밀란 뭐 이런 발언들은 어쨌든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경험 부족에서 오는 예. 사실은 정치인들은 그렇거든요. 무슨 말을 했을 때 이게 왜곡돼서 전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감안을 해가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응은 보면은 계속 제 진위가 왜곡됐다. 예, 예. 이런 식으로 그럼 왜곡이 되는 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왜곡이 되면은 그 화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치지 않는다는 거. 전략도 문제입니다. 이를테면은 광주에 가서 이제 이렇게 눈물을 흘렸거든요. 예, 5.18 묘역에서요. 끌어안겠다. 호남을 끌어안겠다. 예, 예. 근데 대구에 가서 대구 이외의 지역은 밀란이다. 이거는 일종의 지역 감정 조장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이 뭐냐 도대체. 중도를 겨냥하는 거냐 보수를 겨냥하는 거냐. 이것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고 인식도 문제인데 이제 뭐 왜곡이 됐다라고 하지만은 이미 그 충분히 그 예외 조항이 있거든요. 노동 시간 관련해서 이를테면은 탄력 근로제 같은 경우에도 6개월 한용해서 주에 64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IT 기업 같은 경우는 5인에서 29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예외 조항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다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다 제도가 있는데 제대로 알아보고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한 것이냐라는 이제 뭐 이런 전략적인 부분, 지식의 부분까지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가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주 52시간 근무는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120시간을 원하는 곳도 있더라. 뭐 이런 발언들은 정치인으로서는 이거는 섣부른 발언이 아니었나. 이 비판 나올 만하죠. 김광희 기자. 사실 정치인들이 매번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했던 말의 취지는 이건데 언론이 날 왜곡해서 썼다. 네. 사실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라 여당 또 야당 가리지 않고 다른 정치인들이 계속 이제 쓰는 해명, 설명 중에 하나인데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하면 본인의 말하기 습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좀 조급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치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럼 지지율이 30% 중반대에서 요즘에 10% 후반대까지 지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20%.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모멘텀을 좀 반등의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조급함 그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말실수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전체적으로 좀 캠프 내에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네, 그 부분하고 또 지금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타전, 네. 예, 이강의 난타전. 요까지 묶어서 오늘 2부 윤태곤의 판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뉴스요. 킹크랩에 달린 김경수의 운명. 오늘이죠. 그렇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5분 김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드루킹 일당 사무실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는지 그 여부입니다. 네. 앞서 특검은 김 지사가 이 댓글 조작에 가담했고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며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었는데요. 네. 1심은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며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다만 2심은 댓글 조작만 유죄로 인정하고 총영사직 제한, 즉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을 바꿨습니다. 네. 오늘 선고에 따라 정치권도 출렁일 텐데요. 만약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온다면 민주당 각 대선 캠프에서는 그러니까 친문 적자로 꼽히는 이제 김 지사한테 구애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부라도 유죄가 확정될 경우 김 지사 정치 생명은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두 가지네요. 대가성이 있느냐, 있었느냐, 킹크랩 알았느냐. 일단 이번 재판의 쟁점은 그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2심에서 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지방선거하고는 무관하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운동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된다 하면서 무죄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다시 뭐 대법원에서 뒤집힐지 여부는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그 중에서도 이제 킹크랩을 알고 있었고 그 시연에 가서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그래서 그때 뭐 닭갈비를 먹었기 때문에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법원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쟁점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각인은 갔다는 것까지는 다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각인 갔고. 닭갈비를 먹느라고 그거 못 봤다라는 게 이제 그때 예. 변호인 측의 주장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예. 지금 매우 전망이 엇갈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법 쪽에나 이런 분 전문가들도 조심스러워요. 이 부분에 그래요? 있어서. 예, 그러니까 어느 쪽 보통은 네. 어느 쪽으로 좀 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는 뭐 파기환송이 될 것이다. 아니 보면은 유죄 날 것이다. 근데 지금은 나중에 틀리더라도 쏠리더라고요. 예. 일단은 다 쏠려요. 근데 나중에 틀리는 경우는 있어도 어쨌든 쏠리는데 지금은 확 쏠리는 게 없어요? 쏠리는 게 없고 매우 조심스럽다. 그래서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뭐 유죄가 날 경우에는 일단은 뭐 지사직을 잃게 되고 뭐 예. 동남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같은 거 그래서 장기 프로젝트가 다 중단될 위기 그리고 경남지사가 지금 중도에 하차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게 뭐 흑역사가 또 한번 그러니까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정치부 기자 김광일 기자. 네. 어떻게 보세요? 여권 안의 얘기를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이제 무죄를 기대한다 혹은 뭐 무죄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내심 유죄의 가능성을 좀 주목하는 또 분위기도 읽힙니다. 그러니까 근데 유죄가 되면 문제가 김 지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에서는 자기 진영에서 어떤 댓글 조작이나 여론 조작 자체가 자기 진영에서 있었다는 게 대법원에서 확인되는 게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당의 폭격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지금 당 사람 발언이에요? 예. 이 사석에서 들은 발언이어서 국회의원? 예,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누군지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폭격이 된다? 이제 폭탄된다? 만약에 유죄 선고가 나게 되면 이건 우리 당 자체한테 폭격이 될 거다. 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무죄가 나오면 김경수 지사가 뭐 지금 대선에 다시 나설 수는 없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영향은 줄 수 있죠. 예, 이제 워낙에 친문 적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뭐 마지막 비서관으로 친문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에서 친문의 어떤 그 지지가 어디로 갈지가 되게 여당 내에선 주목이 되는데 네네. 김경수 지사가 거기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애 경쟁이 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고 두 분은 어떻게 지금 이 판결이 내려질 거로 생각하시는지 물어도 됩니까? 저는 전체 무죄가 나오는 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 네, 전체 무죄가 나오는 거 일부라도 분명히 유죄가 나올 것은 맞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 전체 좀 판을 읽고 계시고 김광일 기자님. 뭐 저도 조심스럽게 개인적 판단을 덧붙이자면 지금 김준일 기자 대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요. 이제 대법원이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법리적인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 있어서 보면 어느 정도 일부 유죄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의 문제일 거라고 두 분은 일단 보고 계시는데 뭐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 패널들이 그러니까요.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 예, 내일 이 뉴스 다뤄보도록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